노브레도시스. 자, 저번 시간부터 뭘 하고 있었냐면 바로 요 페이즈 룰이라고 하는 걸 했었죠. 자, 페이즈 룰 누구에 의해서? 깁스라는 사람에 의한 업적인데 요 페이즈 룰에 관련된 최종적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F는 C 빼기 P 더하기인데 여기서 이제 C가 뭐였죠? C? C가 뭐였었냐면은 바로 독립적 몰 분율의 개수, 그게 C였죠. 그래서 몰 분율이 독립적으로 정해질 수 있는 그 성분들의 개수를 C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P는 뭐죠? P는 뭐냐면 지금 내 눈에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를 P라고 했었죠. 아시겠죠? 자, 그리고 더하기 2를 한 게 F인데 F는 뭐였어요? F는 바로 뭐냐면은 공존하는 상태의 개수를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의 개수, 즉 다른 말로 자유도라고 했어요. 이걸 저번 시간에는 컴포넌트가 1이면 뭐예요? 컴포넌트 1일 경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독립적인 몰 분율 개수가 1이다. 그게 어떤 상태였어요? 순물질이었죠? 순물질의 경우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그것에 대한 일반적인 경우의 수, 혼합물의 경우 이 수식이 어떻게 성립하는 건지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보시면 P 있고 T 있는데 각각 뭐예요? P는 압력이고요. T는 뭐예요? 온도죠. 자, 압력과 온도는 항상 변수래요. 누구의 변수? 압력하고 온도는 누구의 변수죠? 자유도. 다 있었잖아요. 용기의 변수. 크게. 용기의 변수. 용기요? 브레이브? 브레이브 하트. 컨테이너. I'm brave. 용기. 브레이버티. 환경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는. 깜짝아. 깜짝아. 그래. 현승아. 혜정이는요? 뭐야? 왜요? 왜요? 어쨌어? 벌써 주고 왜 나보고 뭐였어? 네가 차라고 했잖아. 자, 봅시다. 바로 압력하고 온도는 누구의 변수냐? 이거예요, 이거. 포텐셜, 케미컬 포텐셜이요. 케미컬 포텐셜의 변수 중 압력하고 온도가 있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즉 케미컬 포텐셜을 결정하는 두 변수가 바로 압력하고 온도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 그 성분들의 몰 분율은 항상 어떤 성격을 만족해야 되냐면 짜잔, 이런 성격을 만족해야 되겠죠? 왜냐면 몰 분율은 수학적으로 무슨 개념이에요? 오늘도 용액할 때 하겠지만 몰 분율은 수학에서 뭐예요? 확률이죠? 그러면 확률은 다 더하면 뭐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가 뭐라 그랬어요? C 영어로 뭐였죠? 영어로 컴포넌트였죠. 컴포넌트의 뜻이 뭐냐면 독립적 몰 분율의 개수라고 했어요.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얘는 몰 분율이 독립적인 그 성분의 개수. 맞습니까? 그러면 몰 분율이 몇 개가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C개의 몰 분율이 표현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어디에 뭔가가 섞여 있는데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C번째 성분의 모든 몰 분율이 독립적인 거야. 그런 것들이 다 더해져서 1이 됐을 거라는 얘기인 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렇다면 X1부터 XC까지 몰 분율이 C개에 있겠지만 그게 하나의 방정식으로 연결되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자유도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C 빼기 한 개의 자유도가 나타난다라고 해야지. 왜? 방정식 하나로 정보가 연결되면 그만큼 자유도가 사라지는 거죠. 무슨 말 알겠죠? 그 다음 그런데 이때 성분들끼리 막 상태 변화 어쩌고저쩌고를 하면서 보시다시피 상평형 상태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상평형 상태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서로 다른 상태들이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공존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들어서 P가 2면 몇 개의 상태가 공존하는 거예요? 둘. P가 3이면 그게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삼중점이 되는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 개건 세 개건 상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이런 몰 분율 사이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자, 어떤 이게 상태 1 자, 공존하는 상태 2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에서도 성분 1번부터 성분 C번까지 있을 거고요. 여기 안에도 상태 1번부터 그러니까 성분 1번부터 컴포넌트 C번까지 있을 거란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개, 이 안에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개의 몰 분율이 있을 거란 얘기지. 0도 포함해서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0이라뇨? 저 상태 네. 없을 수도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분 중에서 네. 다 끓는 점이 다 그렇다고. 끓는 점이라뇨? 끓는 점이라뇨? 그러니까 어. 한 58도 C 아, 뭐 만약에 온도가 충분히 뭐 예를 들면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아서 일부 증발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0이라고 하면 되죠. 몰 분율이 0이라고 하면 되죠. 그럼 몰 분율이 있는데 그게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무조건 여기서도 몰 분율 일부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전체 자유도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경우의 수랑 똑같은 예, 그냥 경우의 수 찾는 거예요. 그냥 경우의 수. 그러니까 한 상태마다 이런 자유도가 있으니까 그런 상태가 P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두 개를 곱하면 전체 자유도가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순물질이면 어떻게 해요? 순물질이면 P를 뭐라고 하면 돼요? 순물질이면 P를 1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만 나타나겠죠. 뭐 순물질이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순물질이 아니라 두 개나 세 개의 상태가 공존하면 각각의 상태마다 이루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자유도를. 아시겠죠? 아니에요? 스물질이면 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물질이 아니고 소리. 순물질은 C가 이른 거고요. 그렇죠? 순물질은 C가 이른 거고. 소리. 순물질이 아니고 내 눈에 상평형이 아니라 한 가지 상태만 보이는 경우는 P를 1로 잡으면 되겠죠? 한 가지 상태만 보이는 건 상평형이 아니죠. 그러니까 얘가 상평형이냐 아니냐에 무관하게 또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그게 상평형을 이루었다라고 하면 상평형을 이루는 것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케미컬 포텐셜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여기에 이 알파라고 하는 게 어떤 상태를 뜻해요? 그게 몇 번째 상태까지 있어야 되겠어요? 바로 P번째 상태까지 있어야 되겠죠. 왜? P가 눈에 관찰되는 상태의 개수니까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어떤 알파라는 상태에서 I번째 성분의 몰 분율인 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P하고 T는 그때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압력하고 온도고요. 알겠죠? 그게 그 다음 베타 상태, 그 다음 P 상태 모두 다 같은 게 그게 상평형이잖아요. 만약에 내 눈에 관찰되는 상태가 2개면 이렇게만 있는 거고요. 3개면 하나, 둘, 3개까지 있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네. 마지막 거. 요거요? 네, 그러니까 짱 저게 요 수식이요? 네, 네. 수식이 네. 5번에서 말하는 아, 거. 요거. 근데 그러니까 상평형에서는 상태들 사이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 5번인 줄 알고 음. 4번 밑이라는. 네. 또 주황이 뭐 질문? 이렇게 케미컬 포텐셜에 밑에 천자로 알파 베타 쓴 거는 그냥 상태인 거 알겠는데 응. 괄호하고 아니 알파 베타에 대한 함수는 알파는 얼마? 알파 베타 알파요? 그 상태에서 존재하는 i번째 상태의 몰분율이요. i번째 성분의 몰분율이요. 그러니까 알파 같은 천자. 예, 예를 들어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물 여기 이제 이게 뭐냐면 용액, 그다음에 여기가 증기. 근데 이게 소주라 치자, 소주. 네. 그럼 소주면 용액에서도 물이 있고 알코올이 있을 거 아니야. 증기에서도 물이 있고 알코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 똑같은 물이라는 개념으로는 똑같은 i번째 성분인 거지. 그러니까 똑같은 i번째 성분인데 그게 용액, 액체 상태에 있느냐 증기 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알파가 액체 상태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알코올이라 치자. i번째 성분인 알코올의 몰분율이라는 뜻인 거고 요거는 증기 상태에 있는 i번째 성분인 알코올의 몰분율이라는 뜻인 거야. 그게 같을 때가 뭐지? 같을 때가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상평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그때의 압력과 그때의 온도는 다를 거야, 같을 거야? 상평형을 이룰 수 있으니까 압력하고 온도는 같을 거야, 다를 거야? 당연히 같겠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것이 두 상태가 공존하면 여기까지만 쓰면 되는 거고 세 상태가 공존하면 세 개까지 쓰면 되는 거지. 그게 P가 결정을 해줄 거야. 이게 2 아니면 보통 3이겠지.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응. 저기서 i를 i 플러스 1이랑 i랑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뮤 알파에다가 xi 뮤 알파요? 뭐라고요? 뭐라고 불리고요? m이라고 불렀나? M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뮤, 예, 뮤. 네. 예. 뮤 알파 알파. xi 알파 pt 뮤 베타 xi 플러스 I 플러스요? 플러스 1은 좀 플러스 2는 갑자기 왜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성분이랑 화학 포텐셜이 같을 수 있어요. 예? 근데요? 아, 화학 포텐셜이 같다는 얘기는 물질의 알자 이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질이 알자 이동이 없다. 무슨 말이냐면 물하고 얼음이 그 상태로 가만히 유지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알자 이동이 없으니까 내가 해당하는 어떤 성분 역시 알자 이동이 없다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어떤 정해진 성분에 대해서 등호가 성립하는 거지 어떤 성분과 다른 성분의 관계는 수학적으로 언급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어요? 즉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하는 건 물질의 알자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분의 알자 이동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성분의 알자 이동이 없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어떤 성분의 알자 이동이 없다고 해야 되니까 그 성분, 똑같은 성분의 몰분율이 유지된다라고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A 성분인데 이건 B 성분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표현인 거지. 무조건 케미컬 포텐셜은 같은 성분에 대해서 함수 관계가 같을 때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분이 달라지면 그 녀석의 구조나 결합 에너지나 다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 역시 그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다른 성분이면 이거 자체가 절대로 같아질 수가 없어요. 이것에 의해서 이게 결정되니까 이게 달라지면 이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것끼리 같냐 다르냐를 왜 비교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봤듯이 같은 성분에 대해서만 상평형이 이루어질 때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방정식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P-1개라는 거 알겠어요? 지금 이게 알파부터 해서 P개가 등호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만 방정식이다. 그러면 방정식 한 개고요.
상태가 3개면 방정식 2개인 거죠. 그러니까 총 p-1개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방정식 개수만큼 어떤 변수가 종속되겠죠. 맞아요? 그럼 잘 봐요. 이런 식의 i로 표현할 수 있는 성분은 또 몇 가지예요. 이렇게 i로 표현할 수 있는 성분. 바로 x1부터 x2, x3에서 xc까지 또 이 방정식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즉, 요 덩어리 하나당 이만큼의 변수가 종속이 되는데 이런 세트가 또 C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걸 곱하면 종속되는 변수 개수는 총 이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소리 나겠어요? 현수 이해했어요? 현수 만청했죠 방금. 저거 뮤 알파 뮤 베타 저거 같다는 거는 네. 한 한 성분에 대해서. 성분의 여러 상태 그렇죠. 그렇지. 그게 저 P-1인 거예요. 자, x 이퀄 y 이퀄 z라고 하면 방정식 몇 개 있는 거야? 3개요. 2개 있는 거잖아. 진짜요? 아, 미친. 현승아. X는 Y, Y는 Z 연립하면 X는 Z 한 개씩 나오고. 그러니까 독립적 방정식은 한 개, 2개 있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x, y, z, w라고 하면 방정식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라고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p까지 연결되면 방정식은 몇 개 있냐고요? 하나 빼고 p 빼기 1개가 방정식이 있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런 게 x 1번부터 x c번까지 요런 게 1번, 2번 해서 c번까지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c를 곱하면 그게 총 나타나는 방정식 개수가 될 거라고요. 그럼 방정식이 있는 만큼 변수는 독립적인 거에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죠? 이해했죠? 그러면 이때 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2 더하기 p c 빼기 1 빼기 c p 빼기 1. 자, 2는 뭐예요? 2는 항상 나타나는 PT 두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항상 나타나는 압력, 온도 두 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냐면은 모든 경우의 수에서 독립적이랄 거로 예상되는 변수 개수예요. 얘는 뭐예요? 종속적일 변수의 개수인 거예요. 빼주면 전체 자유도가 나타나겠죠. 이걸 푼 결과가 요거예요. 알겠죠? 저걸 뭐라고 부른다? 페이즈 룰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학교 수업 자료에 저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몇 기지? 38기죠? 39기 수업 자료에 저게 나왔었으니까 저번 시간에 보여준 게 39기 수업 자료예요. 9기 수업 자료니까 여러분 수업 시간에 이거를 언급할 수도 있다. 현석 알겠죠? 전체 자유도에서 종속된 걸 뺐다고요? 네. 아, 왜냐면 알짜 자유도를 알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변수의 알짜 개수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 종속되는 거, 겹치는 거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알짜 자유도가 나오겠죠. 네. 근데 각각의 컴포넌트가 서로 독립적이라는 거는 음. 그런 가정을 한 건가요? 가정이 아니고요. 그런 걸 컴포넌트라고 한다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걸 싹 까먹었군요. 예를 들어서 퀴즈 다음에서 요거는 자 봅시다. 다음에서 요거는 자 1 소주에서 이거 얼마예요? 2. 왜냐하면 소주는 누구하고 누구의 혼합물이에요? 물하고 에탄올 혼합물이라고 하면
물과 에탄올의 몰 분율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정할 수 있죠. 그럼 2라고요. 알겠어요? 두 번째, 소금물. 자, 소금물에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바로 H2O도 있고요. Na 플러스도 있고요. Cl 마이너스도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조성이 몇 가지예요? 조성은 3개예요. 알겠어요? 소금물엔 이 3개가 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2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언제나 같아야 되죠. 소금물이니까요. 그러면 이 경우는 조성이 3개지만 자유롭게 내 맘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독립적 몰 분율은 몇 가지가 되는 거예요? 2가지가 되는 거예요. 얘를 정하면 얘는 정해질 테니까요. 이럴 경우 컴포넌트가 2다 라고 한다고 했었죠. 주황아. 기억나요? 안 나요? 요런 개념이 컴포넌트라고요. 알겠습니까? 내가 실험적으로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으면 물하고 알코올 몰 분율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그게 컴포넌트라고요. 이렇게 섞고 이렇게 섞으면 소금물을 만들 때 물하고 염의 몰 분율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잖아요. 대신 요 둘은 항상 같아야지. 그럴 경우 컴포넌트가 2다 라고 저번 시간에 했잖아. 주황아. 기억나죠? 근데 이제 어. 몰 분율은 음. 그렇게 바로 수정할 수 있는 게 그 포텐셜에서 화학 포텐셜 그 몰이 달라지면 케미컬 포텐셜이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몰 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케미컬 포텐셜도 바뀌기 때문에 그 케미컬 포텐셜의 몰 분율이 자유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독립적인 게 예를 들면 소금물 같은 경우 H2O에 대한 게 있을 거고 염들에 대한 케미컬 포텐셜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때 독립적인 케미컬 포텐셜에 영향을 주는 몰 분율 변수는 소금물 같은 경우 2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한다? 페이즈 룰이라고 한다. 오케이, 됐다. 이렇게 10장이 끝났습니다. 알겠죠? 끝났습니다. 그 혹시 10장에서 또 준달책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 중에 그게 있거든요. 그 뭐야?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말이 생각이 안 나냐 그거. 표면 장력. 표면 장력이 있는데 표면 장력은 우리 많이 했죠. 많이 해서 그건 이제 넘어가고 혹시나 학교에서 뭐 다 하게 되면 표면 장력은 내가 뭐 강의 드리거나 자료를 드리거나 하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표면 장력 여러분 뭐 경험이 많으니까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10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뭐 해볼 거냐? 그 다음 11장 용액을 할 거예요. 용액. 그렇죠? 용액. 자, 그 용액 보다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실 갖다 세워.